칠순의 나이에 이혼소송을 청구한 의뢰인. 그녀는 지금 20년 동안 함께 살았던 가족들을 상대로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막상 나왔지만 심한 스트레스가 그동안 일을 많이 하고 살아서인지 온몸이 아파서 언니는 좋은 거는 항상 누구를 대접하고 싶지 내가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섬기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런 대접밖에 못 받았을까? 아, 자기 이거 넥타이 이게 뭐야? 됐지? 자, 찍겠습니다. 잠깐만. 가족 사진 찍는데 아줌마가 왜 끼어요? 비켜요! 아내나 엄마가 아닌 집안의 하녀처럼 살아왔다는 의뢰인. 지난 20년간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실력을 인정받는 은행원이지만 불임으로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어진. 혹시 모진철 씨? 아, 네. 앉으시죠. 그녀는 부인과 사별한 후 세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사업가 모진철과 선을 보게 된다. 제가 싫지 않으시다면 식을 서둘렀으면 합니다만 네? 피차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젊은 애들처럼 데이트할 것도 아니고 이왕 할 거면 빨리 했으면 싶어서요. 만나자마자 결혼 얘기를 꺼내는 진철. 어제는 그런 그가 내심 싫지 않았는데. 인사해라. 앞으로 니들 어머니 되실 분이다. 아, 다들 예쁘게 생겼네.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며 진철의 딸들과 만나게 되는 어진. 단추가 떨어졌네. 벗어봐. 아줌마가 달아줄게. 됐어요. 벌써부터 엄만 척하고 난리야. 내가 아직 부족하겠지만 가족이 되면 그럼 가족이 된 뒤에 말씀하세요. 진짜 엄청 반해. 그러나 냉랭하기만 한 진철의 딸들. 그렇게 너무 서두르면 대대 어긋나는 법이요. 자식을 안 키워봐가지고 걱정되는구만. 첫 만남부터 진철 씨 아이들은 의뢰인을 적대적인 감정으로 대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엄마 노릇을 잘하면 아이들도 곧 바뀔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행복한 가정생활을 꿈꾸며 인생의 제2막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모진철 씨. 네. 모진철 씨는 김어진 씨를 아내로 맞아 몸이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가난하거나 풍요롭거나 서로 영원히 변치 않고 사랑하겠습니까? 네. 김어진 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재혼을 하게 되는데. 아까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쓰세요? 다 됐어. 자, 당신이 우리 집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요. 규칙이요? 한번 읽어봐요. 1. 집안의 모든 결정은 전적으로 남편의 의견에 따른다. 2. 집안의 경제권은 남편에게 있다. 여보, 경제권은 여자가... 난 아무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그 의견은 나를 따라줬으면 좋겠어. 다음 주와. 3. 집안일과 아이들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한다. 내가 당신한테 바라는 건 딱 세 가지뿐이요. 그 정도는 지켜줄 수 있겠지? 신혼여행 가서 그냥 시집을 오면 그 집 풍속을 따라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니면 안 되고 막 그리고 무슨 뭐 하여튼 한 30분은 뭐 했는데 너무 기가 막혀갖고 제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앉아 있었거든요. 까다로운 집안 식구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다는 어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남편과 딸들의 식성을 맞추고 싶었던 그녀는 잠자는 시간을 줄여 매일 새벽 서너 시간씩 아침을 준비했다. 준비 다 됐어? 네, 준비 다 됐어요. 자, 건강에 좋은 현미밥, 미경이는 흑미주, 다이어트 중인 미진이는 닭가슴살 샐러드, 미영이는 햄치즈 토스트랑 우유. 맞지? 아, 이거 왜 이렇게 식었어?
밍밍하고. 아, 이것도 엄청 뻑뻑해. 난 이 치즈 안 먹어요. 딴에는 아침부터 발바닥에 불이 나게 뛴 것 같은데 대충 먹어주자. 누가 그렇게 하래? 미영아, 내가 아직은 서툴러서 네가 어떤 치즈를 좋아하는 것까지는 모르잖아. 치즈 빼고 햄 넣어서 다시 만들어줄게. 먹고 가. 아줌마가 천사야? 진짜 엄만 이럴 때 자식을 혼내는 거라고! 그러나 그런 어진의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가족들은 번번이 쓸데없는 트집을 잡아 그녀의 수고를 허사로 만들었다. 여보, 우리 식구 다 같이 식사하려면 의자 하나 더 사야 되겠어요. 당신 회사 그만두는 게 어때? 3년만 더 다니면 정년퇴직인데 이래봬도 퇴직금 꽤 돼요. 그깟 퇴직금이 얼마나 된다고? 우리 집에 필요한 건 당신 퇴직금이 아니라 좋은 아내, 좋은 엄마라고. 집안일에 전념하라며 회사를 그만둘 것을 강요하는 남편. 남편은 그동안 집안일을 맡아오던 가사 도우미마저 내보내고 모든 집안일을 어진에게 맡겼다. 집안일과 회사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없었던 어진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다. 어깨 좀 주물러봐요. 마사지를 해달라는 진철의 요구에 정성껏 마사지를 시작하는 어진. 그런데 하나도 안 시원하잖아. 무슨 여자가 그렇게 손끝이 야무지지를 못해. 어진이 믿고 결혼을 결심한 남편은 늘 차갑고 어렵기만 했다. 당근 주스 한 잔만. 난 오렌지 주스 생으로 갈아서 부탁해요. 김치 국물 떨어졌는데 깜빡했어요. 게다가 어진은 자신을 그저 가사 도우미처럼 대하는 딸들 때문에 늘 상처를 입었는데 금방 돼. 막내딸의 교복을 급하게 다리던 중 코피가 쏟아진 어진. 다 됐어요? 일단 다른 거 입고 가면 내가 빨아서 학교로 갖다 줄게. 정말 재수없어! 따뜻한 위로는커녕 가시 같은 말만 내뱉는 딸들. 아무리 노력해도 다가갈 수 없는 가족들 사이에서 남몰래 오는 날도 늘어만 갔다. 고생했어도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을 한 2-3시간 잠자고 끝나는 거예요. 언니, 연락도 통화 안 되고, 대체 늙음하게 얼마나 깨를 먹고 살길래. 얼굴이 왜 그래? 얼굴이 뭘? 다크서클이 볼까지 내려왔잖아. 옷차림은 그게 뭐고? 안 해본 집안일이라 힘이 붙이나 보다. 가자. 언니, 옷 한 벌 샀어. 뭐하러? 다음 주에 언니 생일이잖아. 형부랑 좋은 데 갈 때 입으라고. 고맙다, 순진아. 어때? 예쁘지? 그날 저녁 저녁 준비 다 됐으니까 일단 식사부터 하세요. 이 옷은 뭐야? 낮에 순진이가 잠깐 왔었어요. 다음 주에 대체 행색을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동생이 옷을 사줘? 여보, 그런 게 아니고요. 여보! 말대꾸나 꼬박꼬박하고. 당신은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야? 한 번만 더 내 얼굴에 먹칠을 하면 그땐 딱이 한 대로 그치지 않을 줄 알아.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손찌검까지 했다. 반찬이 이게 뭐야? 당신 요즘 장은 아예 안 보는 거야? 물가가 너무 올라서요. 저 식비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준 돈은 나 어디다 쓰는 거야? 당신 나 몰래 뒤로 돈 빼돌리는 거 아니야? 매일 쓴 돈 영수증 드리잖아요. 한 달에 10만 원. 물가가 올라서 살 게 없어요. 이건 또 왜 이래? 내가 해줄게. 더러워! 손 깨끗이 씻었어. 근데 싫어! 더럽다고!
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지금 저한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빠! 아니 당신 나 없을 때 늘 애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꼭 개무티를 내야 되겠어? 여보. 얘들아 오늘 저녁 나가서 먹자. 결국 남편은 그녀만 홀로 남겨둔 채 딸들과 외식하러 나가고 그녀는 또 홀로 남겨졌다.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언젠간 엄마로 봐주겠지 싶어 참았던 시간들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다. 그렇게 남편은 아내와 딸들의 마찰이 있을 때마다 아이들 편을 들며 어진을 소외시켰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일에 치여 지친 어진이 결국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는데 언니 정신 좀 들어? 여기가 어디야? 기억 안 나? 언니 쓰러졌어. 옆집 아줌마가 발견해서 실려왔어. 아니 대체 무슨 일을 얼마나 했길래 과로로 쓰러져? 아휴, 과로는 무슨. 언니 지금 만 하루 만에 깬 거야. 아니 그리고 형부랑 애들은 언니 입원했는데 코빼기도 안 비치고. 아유, 바빠서 그런 걸 어떡하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연락 한 통 없는 가족들이 서운하기만 한 어진. 진작에 나왔어야 되고 포기했어야 할 사람들한테 언니가 그렇게 포기를 못하고 있었다는 게 항상 언니 생각하면 마음이 안 편하죠. 그러나 언젠가는 자신을 엄마로 아내로 인정해 줄 거라고 믿었던 어진. 더욱더 노력하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는데 아휴, 젊은 여자가 나랑 신세가 똑같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어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봐 애들 배고플 텐데 저녁 좀 빨리 챙기지. 난 오랜만에 갈비찜이 너무 먹고 싶다. 난 간단하게 잡채. 난 누룽지 백숙. 할머니 나는 돈가스. 그리고 애들 갈 때 좀 챙겨주게 밑반찬도 좀 넉넉히 챙기고. 그녀의 자리는 여전히 가사 도우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며칠 후 아빠, 한 번만.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글쎄 안 돼. 꽃집 한다고 돈 대준 게 언젠데 이번에 뭐 또 집? 2년마다 이사 다니기 귀찮아서 그래요. 글쎄 이제 나한테 그렇게 큰 돈 없으니까 돌아가. 아빠 정말 너무하세요. 여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도와줘요. 당신이 여기서 또 왜 껴드는 거야? 이제 이 규칙 따위는 신경도 안 쓰는 거야? 다른 것도 아니고 애들 살 집인데 그건 어디 도망 안 가잖아요. 당신이 뭘 안다고 나서길. 아, 여보,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 이 옆에 내가 근데 큰딸을 감싸주려다 오히려 봉변을 당하게 된 어진. 왜 엄마 뭘 안다고 나서? 70이 넘은 나이에 남편에게 당한 무참한 폭행.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해서 저는 진심으로 딸을 위해서 한 이야기고 또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만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혼자 집도 사주고 자기 혼자 하는데 내가 한마디 거두니까 그것이 싫었나 봐요. 어진은 이 일로 병원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뭐? 못 살아? 네, 더 이상 못 살겠어요. 20년 동안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서 살았지만 전 늘 그 자리였어요. 이 집에서 난 가족이 아니라 가사도우미. 아니, 그만도 못했어요. 게다가 툭하면 날아오는 당신 손치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요. 그래서 어쩔 건데? 당신과 이혼하겠어요. 뭐? 이혼? 웃기고 있네. 나보고 지금 객값 물어내라 이 말이야? 객값이요? 이혼하면
위자료는 임원이 달라고 할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위자료가 개값이에요? 그럼 당신한테 난 개예요? 개 아니냐고요? 그래. 그러니까 나가고 싶으면 맨몸으로 나가. 안 말려. 안 말린다고. 위자료를 주기 싫어서 이혼도 못 해준다는 남편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는 어진. 결국 맨몸으로 그 집을 나오게 되고 억울한 마음에 이혼 소송을 준비하게 되는데 할아버지가 대단한 재산 가셨네요. 50억이 넘으세요. 근데 얼마 전에 부동산을 한꺼번에 처분하신 것 같은데 알고 계셨어요? 글쎄요.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당신과 나 아니 지난 20년 세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말 잘했어. 지난 20년 동안 내 그늘 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으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래? 호의호식이요? 처음부터 내 돈 바라고 들어온 거 아니야? 이제 와서 왜 딴소리야? 네! 재산 보고 살았어요. 그러니 내 돈, 내 20년 세월 돌려내라고요. 내 20년 세월. 내 20년 세월. 안타깝지만 지금 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살고 있는 집 하나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재산 분할 청구는 여보세요? 그런데 소송 중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된 어진. 뭐? 남편이 사망했다는 전화였다. 오늘 3시에 재판 날인데 새벽 6시 10분에 가셨다고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 안 막히고 먹어지지도 않고 그날 하루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결국 남편의 죽음으로 이혼 소송은 의미가 없어져 버린 상황. 의뢰인의 억울한 20년을 보상해 줄 사람도 원망할 사람도 없어진 셈이었다. 우리 이혼 재판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망할 경우에는 이혼 자체가 불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결국에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상속분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재혼의 자녀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속분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할머니는 결국에는 많은 양의 그런 재산을 받지 못하고 거의 빈몸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저 한 가족의 엄마로 아내로 살고 싶었던 의뢰인. 결국 혼자가 된 지금 뒤돌아본 자신의 인생이 서글프기만 한데 왜 남들이 다 낳는 애도 없고 남들 다 가진 남편도 저렇게 정말 나는 없나 이런 생각을 하면 또 슬프죠. 제 과거를 생각하면 너무 슬프고 마음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다면 의뢰인은 유산 법정 상속분 외에 20년 동안 가족들을 뒷바라지한 부분에 대해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할머니가 그동안 가족들을 뒷바라지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법적으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상속 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번 사례와 같은 경우 10% 내지 50%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년 세월을 생각하면 슬프고 너무나 정말 후회스럽지만 앞으로는 정말 고생하지 않고 행복한 생활을 살고 싶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20년 동안 어떻게 해서든 잘 살아보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혼자 남게 되셨네요. 그러게요. 네. 아니 그런데 그 화면에서 재산 기여분을 주장해서 더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상속법에 기여분이라는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기여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의 유지 또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에 더해서 상속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요, 20년을 열심히 모으고 또 절약해서 재산의 증식에 노력했기 때문에 이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것이 인정된다면 원래 받을 수 있는 1.5의 상속분보다 더 많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근데 이 화면에서 자기가 낳은 자녀들은 아니지만 20년 동안 키우고 결혼까지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자녀들한테 뭐 생활비나 부양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건가요?
부부지간이나 이제 친부모 자식 간에는 서로 미워하더라도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양료 청구권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라의 경우에는 재혼이기 때문에 혈연 관계가 없어서 법적으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어떡해요. 아, 그러면 혈연이 아니기 때문에 키웠어도 부양에 대한 그 요구를 할 수가 없다. 예. 안타깝네요. 이게 요즘에 그 뉴스나 보도에서 황혼 이혼이 말하신다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실제로는 황혼 이혼이 얼마나 늘었나요? 네, 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이혼 신청 중에서 23%에 해당하는 것이 20년 이상 살다가 이혼하는 황혼 이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황혼 이혼을 신청하는 사람의 95%가 바로 아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뭐 아내분들이 더 이상은 못 참아 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우리 시대 어르신들 특히나 이 나이 든 아내분들의 지친 마음을 이 황혼 이혼이 대변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러게요. 이 다음에 잘해줄게 라는 말 하지 마시고 지금 아내분에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평생 동안요.